자, 그래서 적산과 견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자, 우리가 물량이라든지, 실제로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물량이랑 또는 뭐 수량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소요 자재 물량이랑 소요 인력 요소에 들어가는 수량, 뭐 품이 되겠죠. 하루에 뭐 몇 명이 들어오고 어떤 공정에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작업, 산출하는 작업이 이제 적산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자, 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견적이라고 하면은 공사량 수량에다가 이제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단가를 곱하면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데, 자, 그 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하게 단가를 곱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뭐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현장 여건이라고 하면은 뭐 현장이 뭐 제주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교통이 불편한 뭐 산간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좀 문제가 있거나, 또 현장 여건이 좀 비좁거나, 또는 뭐 이렇게 차량 같은 것들이 뭐 주차하기도 어렵거나 뭐 이런 조건들도 있고, 또 이제 거래 조건 같은 것들도 있죠. 뭐 여기서만 거래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자재 같은 거를 이제 발주처에서 뭐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급 자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를 포함을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서 산출하는 작업이 바로 견적이죠. 그래서 사실 견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2학년 때 적산하라는 내용도 배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누가 뭐 물량을 파악해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뭐 들어가는 보통 우리가 적산이라고 하면은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 물량을 산출하게 되는데, 자, 그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해도 들어가는 자재의 소요량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블 체킹을 하죠. 한 사람이 뭐 물량을 파악하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도면을 주고 같이 한번 이렇게 물량을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수량이 맞으면 맞는 거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뭐 누락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물량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거죠. 그래서 적산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견적은 좀 다른 거죠. 견적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재를 하더라도 그 자재를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업이 건설사가 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협력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뭐 협력업체들과의 오랜 뭐 이렇게 연간 단위를 계약하는지 해서 자재를 좀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뭐 돌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 또는 뭐 중국이라는 데서 뭐 직수입하거나, 또 석산 같은 것들은 뭐 질이 확보가 된다면 뭐 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그 기업의 노하우라든지 역사라든지, 또는 그 시공자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에서 우리가 그 건축공사비에 대한 단가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기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물량은 좀 똑같은 공사에 대해서 누가 수량을 파악하는 건 다 똑같겠지만, 거기다가 그 단가를 집어넣는 거는 기업의 노하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주처에서 우리가 입찰화 같은 거 할 때도 물량 같은 것들은 다 미리 뽑아놓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물량은 다 발주처에서 미리 다 뽑아놔. 거기다가 그냥 단가만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의 입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아까 기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싸게 낼 수도 있고 비싸게 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물량까지 다 파악을 해봐라 이런 입장도 있고, 물량까지 다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그 뭐 견적 내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자, 견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용들이 고려해서 산출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견적에서는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그 도면하고 시방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내역을 산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공사 실행 전에 미리 한번 얼마나 공사비가 드는지를 이제 금액을 한번 뽑아보는 거죠, 내역을. 자,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정공사비라고 하는데, 예정공사비를 산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자, 어떤 건설사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개인 클라이언트든 어떤 발주하는 그런 공사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거를 따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물론 입찰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금액을 뽑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정공사비를 이제 뽑아야지 우리가 금액을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A라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의 금액이 80억인지 75억인지 이런 것들이 거기 입찰하는 회사마들마다 다 다르게 내겠죠. 그러면은 가능하면 최저가 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적게 금액을 써내야지만 이제 그 공사를 따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예정공사비를 뽑아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은 이거 밑에 보면 계산 영적이라고 했죠. 그냥 평당으로 그냥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사비를 산출하는 거는 많은 인력이랑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조사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또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인력이 많이 이제 소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공사비라는 개념이 있고, 자, 예정공사비를 우리가 해서 그 공사를 75억의 공사를 땄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공사를 진행했을 때 처음에 예정공사비 땄을 때 대충 물량을 파악하고 내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내역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75억에 예를 들면은 75억의 공사를 땄다, 진행을 땄다고 한다면 실제로 75억이 들어가는지 한번 상세하게 이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조금 더 공사를 한번 따져보니까 70억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80억이 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예를 들면 실행이 7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딱 봐도 한 5억 정도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역을 한번 뽑아보는 것이 이제 실행공사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냥 실행이라고 해요. 실행이라고 하고, 공사 실행 중에 한번 뽑아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가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공정관리 시간에 우리 원가 관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원가의 목표죠. 어떻게 보면 실행공사비라고 하는 건 원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찌어찌 해가지고 75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75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70억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공사가 얼마 들었는지 마지막에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뒤에 나오겠지만 제로비, 농업비, 경비 이렇게 있는데, 직접 공사비가 직접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 쉽지만, 경비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밤에 야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그걸 다 일일이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짓겠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쉽겠지만, 그것들을 다 영수증 같은 걸 다 잊어버리고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집계를 해줘야 들어갈 실제 공사비를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게 정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를 다 정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경비 같은 경우, 뒤에 아마 제로인 농업 경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 너무 경비 요인이 조목이 항목이 많아서 뭐가 들어가는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거 파악할 시간에 차라리 그 파악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요율로 10%, 직접 공사비의 10%, 인건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율로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견적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공사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이나 공사 끝나고 나서 보통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공사를 해봤더니 72억이더라 라고 하면은 3억 정도는 그래도 내가 현장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용어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견적을 낼 때도 우리가 뭐 계산 견적, 상생 견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당한다든지 시간을 쫓겨가지고 시간을 쫓겨서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공사라고 하는 거는 다 경험 공사입니다. 내가 실적이 있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평당 뭐 얼마 이렇게 하고 또는 협력업체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금액 안에 어버거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견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고 이제 상세 견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은. 자,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산과 견적과 적산의 구성요소. 자, 구성요소를 한번 볼 건데, 자, 구성요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글로 이렇게 보면은 뭐 내용이 있고, 당연히 무슨 공사가 있고, 또 그 자재라든가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수량, 또 인력 요소, 뭐 인력에 대한 단가, 그리고 들어가는 경비, 뭐 이런 것들이 견적과 적산의 이제 적산과 견적의 구성 요소예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뭐 시공의 뭐 난이도라든가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사 진행의 어떤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등.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재미가 없고. 자, 여러분들 견적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실제로 물량을 파악하고 단가를 집어넣고 내역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견적서 항상 이제 견적서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견적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엑셀 파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면 산식이 다 정해져 있고 뭐 엑셀 파일 같은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산식을 걸어놓고 하는 거를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진 않고 이미 걸어져 있는 산식에다가 그냥 공사 내용이랑 또는 공사 내용도 어려우니까 단가라든가 단가라든가 재료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산식을 다 걸어놓은 그런 엑셀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산식을 이렇게 보면 산식이 나오죠. 여기 지금 20 곱하기 F10이면 1 곱하기 120만원. 그래서 이거는 뭐 곱하기를 하면 요걸로 볼까요? 지금 단가가 있는 거 2 곱하기 요걸로 볼까요? 여기 보면 자 25 곱하기 F15니까 두 개에 5만원 두 개 곱하면 10만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식을 다 걸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가 더하게 되어 있고, 자, 이것도 위에서 아래쪽 파란색으로 더하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엑셀로 형태로 되어 있는 내역서의 구성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이걸로 진행될 건데, 자, 이걸 왜 지금 보여주냐면,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하는 거예요. 자, 적산과 견적의 구성 요소를 보다 보니, 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요소들이 있어요. 뭐, 내용, 규격, 단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구성되어 있냐면, 자, 보면, 자, 여기죠. 자, 위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위에 보면 타이틀이 쭉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금액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칭입니다. 내가 어떤 공정이 있는지. 자, 지금 어떤 공정이냐면, 가섬의 철거공사예요. 가섬의 철거공사인데, 가섬의 철거공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섬의 철거, 우리가 도면을 보고, 도면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거공사를 해야 됩니다. 철거공사를 할 건데, 도대체 뭘 할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현장 경험도 없고, 또 노하우가 없고, 여러 가지 좀,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가설공사, 여기는 가설공사만 나와요. 가설공사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공사 내용인 거죠. 자, 내용이고. 자, 그 내용, 공사 내용 중에 뭐 간단하게 뭐 규격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폐자차 처리할 때는 뭐 2.5톤짜리 이제 트럭으로 한 톤당 한 차씩 운전하기는 있고. 자, 창호 철거할 때도 보니까 스카이를 하나 불러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스카이 철거하다 보면은 뭐 창호 같은 거 철거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스카이 없이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줄을 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인부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인부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규격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위죠, 단위. 단위. 이런 것들을 뭐 스카이를 몇 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차량 몇 대로 할 것인지, 뭐 천정을 철거할 때는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 뭔가 단위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단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실 명칭, 단위,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걸 하고, 이런 것들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면을 보고 이제 수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수량을. 자, 수량을 파악해서, 수량이죠. 이제 지금 요거 지금 보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견적과 적산의 구성요소 하다 보니까 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역서에. 다시 내역서로 가보면, 자,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자재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와요. 경비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경비는 뭐 이렇게 각 공정별로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빠진 거고, 편의상 공사 규모가 작아서 이제 빠진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자재비, 노무비가 이제 이런 것들이 더하면, 그리고 경비까지 더하면 이거 직접공사비라고 하죠.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실제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단가가 있고, 각 자재에 대한 단가들이 있고, 자, 그거에 수량을 곱하면, 단가에다가 이 단가랑 수량을 곱합니다 그랬잖아요.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단가에다가 요거 1 곱하기 뭐 150 하면 1 곱하기 15만원 하니까 15만원이잖아요. 2 곱하기 55만원짜리 하면 10만원이고, 단가에다가 자재비를 더하고, 마찬가지로 단가에다가 노무비를 더하고, 노무 단가, 그러니까 수량에다가 노무 단가를 곱하면 이제 금액이 나온 거죠. 그것들을 다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폐자재 처리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 확인해 보니까, 폐자재 처리할 때 2.5톤 차를 4대 불렸다는 거예요. 4대.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이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그 내역인데, 인테리어 공사 할 때 이제 뭐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폐기물이 나오면은 폐기물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 막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 그러니까 폐기물을 보통 이렇게 이제 몇 번 하게 되는데, 경험상 보면은 처음에 철거할 때 한번 폐기물 들어와야죠. 처음에 철거 공사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때 한 대 필요하고, 또 맨 마지막에도 한번 또 폐기물 처리해야겠죠. 2대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공사가 보통 뭐 15일짜리 공사도 있고, 일주일짜리 공사도 있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폐기물 처리를 중간중간에 해줘야 되죠.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더 할 수 있죠, 중간에.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2번 정도 해서 총 4회의 차량을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부를 때 35만원, 단가가 35만원이고, 그리고 이것도 노무비는 뭐냐면, 갖다가 마대자루에 갖다가 퍼서 날라야 되잖아요. 사람 필요한 거죠. 그럼 그게 노무비 몇 명이 필요하냐 봤더니, 자, 노무비 이거 대수로 돼 있네, 그죠? 이거는 대수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뭐 품을 차에서 차량에 대한 품인 거예요. 사실 이거 지금 따로 빼가지고 들어가는 인력 조수도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 그냥 간략하게 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이해 안 되든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은 내역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뭐이겠지? 그래서 차 한 차 빌리는데 이제 자재 35만원 들고, 한 차 빌리는 35만원 들고, 거기다 갖다 실었는데 45만원이 들더라. 95, 45니까 94, 36? 이거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4대니까, 자, 어쨌든 한 10만원, 한 차 불렀을 때 물건 실어나는데 한 1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사람 품이. 자, 그런 내용. 그래서 한 번 올 때 40만원이네요. 한 번 올 때 45만원이니까 4번 오면 90만원, 4번 오면 얼마? 180만원인 거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5, 4 곱하기 45 해가지고 총 폐기물 처리 비용이 320만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거는, 우리가 지금 초공사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견적의 내역서에 구성하는 겁니다. 공사 내용이라든지, 또는 규격, 단위, 뭐 수량, 자재비, 노무비, 경비, 총계,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 공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어려우니까 내비두고 놔두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 공사 금액이 나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시켜 준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산과 견적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거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사 내용이죠. 이게 모르면 뒤에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규격 단위. 여러분들 이제 뭐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인당 할 건지, 뭐 평당 할 건지, 해배당, 뭐 제곱미터당 할 건지, 뭐 킬로그램당 할 건지, 개수당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단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파악하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물량 뽑고 수량 파악을 해서 적산을, 보통 우리가 적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몇 품이 들어간지도 한번 확인해요. 저것도 적산이라고 하고, 단가는 여러분들이 조사해봐야죠. 조사해보고,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 나와 있는 그 노하우 단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된 장면 단가를 조사한 다음에, 또 경비 같은 건 좀 어렵죠. 경비도 그냥 요율로 해서 몇 퍼센트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런 내용들이 전적과 결정의 구성 요소다. 대표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견적서 관련된 그 엑셀 파일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계속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적산과 견적의 작업의 이제 업무의 흐름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원가 관리, 우리들 원가 관리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인지 한번 보면, 자, 일단 공고가 뜨죠. 공고가 뜨기도 하고, 또는 그냥 부르기도 하고, 공사 규모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뭐, 조금,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고를 한다면, 공고를 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그만 업체라고 한다면은, 개인기업 간에 거래한다고 한다면, 뭐, 한 4-5개 업체 정도, 이렇게, 이제 불러서 공사를 진행할 거냐고, 그거 확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A라는 A, B, C, D라고 하는 그런 업체, 4개 업체를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지금 뭘 할 거냐면은, 현대건설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안병동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안병동 공사를 현대건설이 진행할 건데, 자, 그 중에서 뭐 설비도 있고, 토목도 있고, 뭐 골조도 있고, 뭐 인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공사, 인테리어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4개의 업체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서울대 분당 그 현장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현장 설명을 합니다. 내용 보고, 현장 설명한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 도면을 주겠죠. 건축 도면을 주고,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한 그런 도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도면, 뭐 투시도, 또 뭐 시방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것들을 받아야지, 우리가 도면이 있어야지 우리 견적을 뽑을 거 아니에요. 물량을 뽑고, 제가 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로 와서 열심히 수량 산출을 합니다. 보통 수량 산출은 이제 막내가 합니다. 막내라든지 좀 막내급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물량만 계속 뽑는 거예요. 들어가는 뭐 벽체 면적이나 천장 면적이라든지,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타일 면적, 자변기 개수라든지 등기구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뽑는 거죠. 도면을 보고. 자, 그렇게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수량만 산출한 다음에 또 외주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외주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 우리가 지금 외주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인테리어 공사 안에서도 외주를 한다면, 도대체 이거 속거보드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속거보드, 우리 업체에서도 또, 여러분들 우리는 D 업체라고 보면, 또 우리 경량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협력업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A라고 하는 경량업체에다가 외주를, 견적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우리 공사 이거 진행할 건데, 속거보드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 이 중에서도 낙찰이 되고 나면은, 이 중에서 다시 선택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가장 친한 업체한테, 경량업체한테, 가장 친한 업체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A라는 업체가 만약 견적 뽑았으면은, 나중에 A라는 업체한테 주는 게 좀 인지상정이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외주 견적도 받고, 또 아까 열심히 단가 조사하고, 표준품질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1대 카페 작성하고, 1대 카페 작성,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1대 카 근거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속거보드 우리 경량으로 이제, 경량벽을 칠 건데, 해배당 예를 들면 5,000원이, 10,000원이 더 치면은, 10,000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왜 10,000원이 나온 거냐, 단가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리대가표 같은 거를 이리대가 근거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관에서 공고하는 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가 나오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적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견적을 하는 거죠. 단가를 곱하고 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외주업체한테 우리 좀 너네 좀 싸게 들어올 방법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견적을 구성을 한 다음에 자, 내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입찰서를 취합해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현대건설에 가는 거예요. 자, 현대건설에 가가지고 우리는 자, 분당 서울대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25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업체들은 21억, 뭐 여기는 뭐 참가 안 하고 여기는 참가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정중하게 거절해도 안 했어. 얘는 뭐 4억 나왔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20억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최저가 입찰이 보통이니까 자, 최저가 입찰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펴서 하는 거죠. 여기 뭐 일반 뭐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이렇게 조직도 같은 공정권 이런 것도 요구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자, 이런 구성을,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봤고요. 지금 30분 됐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